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코인 투자, 우리가 과연 큰 손을 이겨 먹을 수 있을까? 큰 손을 항상 이겨 먹으면 큰 돈을 버는데 큰 손을 과연 이겨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첫 번째 뜻 좋은 재료, 두 번째 증권 거래에서 시세 상승의 요인이 되는 조건. 참 이 호재라는 뜻을 이렇게 바로 풀어내는 정도까지 이제 쓰이고 있네요. 반대 표현으로는 악재가 있다. 뭐 좋을 호자에 그리고 뭐 재료 할 때 쓰는 거겠죠. 제 친구 중에 호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이 주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듭니다. 호재 vs 수급. 이 호재만 빠르게 받았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호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죠. 이제 그걸 빨리 알았으면 나도 돈을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중 99.9%는 호재를 관계자에게 들을 수 없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호재를 먼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200억 이상 굴리는 슈퍼게임이나 프로젝트 관계자가 아니라면 즉효성 정보는 절대 귀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터지기 전에 뭔가 정보를 귀에 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떤 단톡방을 가도 모르고 심지어 코인 프로젝트 공식방을 가도 똑같다. 거기 있는 방장들, 이렇게 많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방장들 다 임시직의 24시간 광고 차단과 사람들과의 채팅 수에 목매는 계약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커뮤니티 방에 들어가도 보통은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니저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사실 높지 않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자체도 뭐 높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전달해 주는 거 전달하고 광고 지우고 뭐 이런 것들만 한다라는 말이죠.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큰 이해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커뮤니티 매니저 하고 있지 않겠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좋은 정보 절대 그쪽에 오지 않는다. 못 받는 정보는 목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우리는 수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호재에 목매일 게 아니라 수급에 신경을 쓴다. 라는 건데 그 수급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죠. 큰 판을 짜는 사람이 장본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스스로 큰 판을 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484억짜리 정작 담당자는 500억짜리라고 우기지만 그럼 코인 관계자였다고 쳐보자. 당연히 돈을 직접 주지 않고 계정을 몇 개 나눠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큰 돈을 한 계정에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고 그 영화 작전에 보면은 자전거래 보셨죠? 이렇게 통정 거래하면서 가격을 띄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계정을 나눠 쓰는데 계정을 몇 개 나눠 줄 것이고 거기에는 얼마 이상으로 줄면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돈과 코인이 들어가 있다. 뭔지 아시죠? 그 영화에도 보면은 시간 어기면 죽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내가 호재를 터뜨려야 한다면 고민이 많아진다.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할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하겠죠. 호재를 터뜨리면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어쨌든 코인판이라는 특성상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가격을 올려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뭐 반사 이익을 또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수없게 갑자기 어디서 비트가 5% 이상 빠지거나 원화 상장이라던가 연락이 안 되는 다른 팀과 일정이 겹치면 좆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상장시켜서 떡상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프로젝트가 원화 상장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어쨌든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잘 재야 된다라는 거죠. 원화 상장 일정 조율 이런 건 거래소 담당자와 텔레그램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남은 건 비트, 나스닥, 정세 등을 판단해서 그 공백을 파고들어서 터뜨려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급 분석이다.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뭐 원화 상장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하는 게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장이 언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타이밍을 제거할 때 필요한 게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재의 하나하나보다 수급을 분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수급 분석이라는 건 큰 판에서 돈이 흘러다니는 흐름과 비슷하다. 이 코인의 수급 분석은 누구에게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공평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코인의 수급은 금, 원유, 나스닥 각종 통계가 수급이기 때문이다. 최근 내가 중요하게 보는 네 가지 통계는 실업급여 총건수, 물가상승률, 역수익률 곡선, 신규 주택 판매 감소율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따라 다른 편인데 일단 이 네 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코인의 수급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게 결국 나스닥이 빠지고 하면 똑같이 비트가 항상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금은 반대로 가긴 했지만 금 가격과도 많이 연동되어 있었었고 이런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봐오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수를 파악해야 되고, 그 외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계속 발표를 해요. 통계를. 거기서 실업급여 청구가 많으면 어쨌든 실업률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 또한 물가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고, 정말 초보적으로 이 두 개만 봐도 어느 정도 돈은 많이 풀리는데 실업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조금 더 깊이 보면 역수익률 곡선 또는 뭐 신규 주택 판매 감소율, 그러니까 뭐 신규 주택이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꼭 다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뭐 재고 발표하죠. 원유 재고 발표하고 가스 재고 발표하고 뭐 옥수수 다 전부 재고 발표. 막 재고 발표하면은 떡락할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뭐 아니면 딱 재고 발표하고 나자마자 막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 부분들도 모두 수급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건 시점에 따라 다른 편이라 지금은 일단 이 네 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주식 망하면 뭐 코인도 뭐 재미없으니까 테슬라가 내리면 나스닥도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결국 주식도 코인도 다 빠지는 상황이니까 다들 원자재로 여행을 떠나는 판에 코인 붙잡고 있으면 나만 좆되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다.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나스닥 빠지고 뭐 비트 빠지고 할 게 보여서 돈 다 빼가지고 원자재로 넘어가고,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원자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는 굉장히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막 코인만 붙잡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남들 재미 보는데 나는 재미를 못 볼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고, 무조건 원자재로 넘어가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정보 격차는 이제 거의 없다. 예전에는 정보 격차가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보라 코인의 지분을 다 모두 샀다, 몽창 샀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발표도 상승장에나 나오는 거지 뭐 하락장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 발표도 지난번에도 생각해보면 보라도 3월달 4월달 상승 직전에 이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몇 배 뛰었다가 제자리로 왔지만 그 이후로 다시 계속 올라왔죠, 가격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카카오나 보라 측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락장에 개떡락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야 저 병신 새끼들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정보 격차가 아니라 큰 틀에 의한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고 파고들고 타이밍을 재다 보니까 뭐 수급 분석에 대한 고급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재 있는가 이런 찾아다니는 막 그런 비트코인 호재 알림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수급을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호재를 터뜨린 애들도 수급 분석하고 개인 중장타 치는 사람들도 수급 분석을 한다면 둘 다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그 내공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거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경력과 배경 지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수급 분석을 위한 정보 격차는 단언컨대 비등해졌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밤새 잠 못 자며 우리도 파워 라이브도 보고 물가지수 오픈되자마자 같이 보고 뭐 어떤 라이브 발표가 있으면 동시 시청한다. 그죠? 예전 같으면은 정말 뭐 주식과 관련된 기관이나 뭐 종사자들만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만 해도 뭐 파월이 뭔가 발표하고 있으면 라이브로 그걸 통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사람들하고 채팅하면서 야 파월이 뭐라고 하니까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바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인사이트와 본인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다. 기관과 개인이 싸우면 만약 개인이 본인의 시간만 충분하면 개인이 무조건 이긴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은 위치가 다른 거죠. 정말 더 큰 돈을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되고 뭐 밑에 적혀 있듯이 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많고 듣는 귀도 많고 입단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서로 이 새끼들 이거 뒤로 뭐 헤쳐먹는 거 아니겠지 막 의심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너무 많다. 정말 여기서 제가 좀 흠칫한 부분이긴 한데 한식 뷔페에서 무조건 반찬을 하나씩 먹고 싶어서 집어 들다 보면 동그란 접시에 이렇게 무수히 산더미처럼 쌓이는 반찬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이 그래요. 의미 없는 정보들과 노이즈도 많다.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반찬을 하나 집어들고 하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처럼 정보들도 너무나 많고 거기에 노이즈도 너무 많이 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본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어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트가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투고, 쓰리고, 포고는 타짜 영화에서나 찾고 오로지 단타로만 접근하면 단기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높지만 결국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은 계속 복리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으로 한 30%를 먹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먹었는데 이 300만 원을 출금하거나 뭐 예비로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코인을 그냥 1300만 원을 몰빵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1300만 원을 30%를 벌면 이렇게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투자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시장 흐름과 수급을 보면서 오케이 올해 농사 끝 철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나면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또 매수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한 어깨쯤 뭐 한 가슴쯤 되는 위치에서 몰빵해서 막 발목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냥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지금부터는 존버다 라고 하고 버티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이죠. 가끔 수급 매매 하시는 지인을 보면 올 현금일 때가 거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올 현금화 시키고 또 현금 일부 출금해서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이제 복리의 마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뭐 또 투자금 넣고 또 수익 난 걸로 또 넣고 하면서 복리로 하면은 뭐 돈이 얼마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시간축을 어떻게 설정해서 슈퍼 트렌드를 적용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보길 추천한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시장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겸손하게 투자하고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빨리 잘 걷어들이고 그거 잘 저축하고 출금하고 해야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렸을 때 사실 또 출금해 놓은 돈으로 정말 운이 좋으면 물 타서 탈출할 수도 있고 완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는데 사실 계속 수익이 난다고 마구마구 그냥 분할 매수도 없이 그냥 때려박고 막 매수 해버리면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수가 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씩 맞으면 1억 넣어서 마이너스 80%면 그 2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1년 내내 막 2년 동안 번 돈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수도 있다. 라는 거니까 항상 복리 막 이런 부분들보다 그리고 호재 하지 마시고 트렌드를 알아가고 수급을 이해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익절할 땐 익절하고 치고 빠질 때는 빠질 줄도 알아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픈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래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에서 사용 가능하고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사용 방법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SCT01로 제 카카오톡이거든요. 저한테 카카오톡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